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여행가자 4월 넷째 주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요즘 정말 봄 날씨가 한창입니다. 예전에 이 겨울에는요, 점심시간에 밖을 나가보면 거리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요즘 같은 날에는 점심시간에 밖을 나가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햇빛에 쏘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깥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인데요. 이렇게 집에만 있을 순 없겠죠. 이번 주에도 좋은 여행지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히 이번 여행지는요, 이 수도권에서 가까이 갈 수 있는 봄나들이 좋은 여행지 준비해놨고요. 역시 알찬 종목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로 주식회사 여행가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식회사 여행가자 자리를 빛내주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의 김민수 부장 자리하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는지요? 네, 매일 피곤한 하루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정신없는 하루, 피곤한 하루. 그래서 일주일이 또 후딱 갔습니다. 매번 주식회사 여행가자 프로그램 찍으러 올 때마다 시장은 변함없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또 여전히 손님분들도 고객분들도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고 종목 사들이고 있고 수익 내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신없이 하루하루가 가고 있습니다. 앵커님은 감기 다 나셨어요? 네, 저는 다 나왔습니다. 이 날씨가 컨디션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이게 그쵸? 날씨가 좀 좋아지니까 바로 또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번 주도 많이 고생하지 않을까 걱정 많으셨는데 다시 고맙습니다. 목소리만 조금 더 돌아오시면은 네. 조금만 더 돌아오시면 완벽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민하시네요. 아주 조금의 목소리까지 이제 짚어주시는. 네, 방송인은 예민 안 합니다. 그럼요. 네, 죄송합니다. 네, 피곤하다고 하셔도 그래도 이제 증시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이런 좋은 흐름에서 일이 많아서 바쁘고 피곤한 거는 그래도 좋은 게 아닐까 싶은데. 기분 좋은 피곤함이죠. 그쵸? 네, 이런 거는 아무리 몸이 부서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장세, 이런 시장 분위기만 조금만 더 연장됐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시장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여러 가지 과거는 다르게 많이 움직이는 변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손님분들도 그렇고 좀 약간 자신을 조금 찾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시장 자체도 그렇고 손님분들의 매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좀 선순환적인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서 참 바라보기에도 기분이 좋고 열심히 일할 맛도 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주식회사 여행가자를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종목이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도 정말 좋은 수익률을 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 그래서 준비된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추천해드린 종목들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저희가 제시해드린 종목은요, 한국알콜 그리고 이오테크닉스였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두 종목이 모두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오테크닉스는 오늘 그러니까 4월 21일 화요일 녹화한 날 기준으로 이 8%가 넘는 급등세를 또 오늘 보였고요. 이 한국알콜은 4월 21일 화요일 기준으로 조금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목표가였던 7,000원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뿌듯한데요. 먼저 이 목표가 넘은 한국알콜부터 저는 살펴보고 싶은데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앵커님이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야 종목을 다 말씀드렸고 그에 따른 상황들 그대로 진행되다 보니까 좀 여유 있게 팔짱 끼고 방송을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난주에도 시장에서 좀 맞춰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두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실적이죠. 그리고 성과가 좀 잘 나와서 다행인 것 같고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10몇 프로 정도 수익, 일주일 만에 10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되는,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8% 정도밖에 안 되는 수익, 이 정도밖에 못하는 전문가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알콜을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요. 한국알콜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로는 이제 지금 시장에서 지금 어떤 포커스가 이제 화장품 쪽입니다. 화장품 산업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다 보니까 여기서 관련된 종목, 어떤 연관성 있는 종목이 무엇일까? 한창 종목 찾기에 바쁘죠. 그런 상황 쪽에서 가능성, 개연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어떤 마스크팩 얘기, 스킨 얘기 이런 얘기까지 해드리면서 개연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시장에서 반영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그와 함께 어떤 주가 흐름들이 이어지는 모습들인데
일단 주가는 단기적으로 한 7,000원대 말씀드렸던 단기 목표가는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가운데 일단 2차 목표가에 대한 흐름들까지 특히 이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과거 보여줬던 어떤 고점대 흐름들을 다 벗겨내서 주가가 좀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도 강세긴 하겠지만은 어떤 스토리가 있는 상황 쪽에서 움직인다라는 관점 쪽에서 여전히 매수자는 좀 꺾이지 않는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수급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갖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 기업 내용들이 그래도 시장에 맞는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차원에서는 약한 7,000원대를 그렇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또 한번 고점을 또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같은 경우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고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비중 관련돼서 처음에 사셨던 비중 대비해서 50% 이하로 수익 실현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만 살짝 가져가시면서 추가적인 고점을 더 경신할 수 있을지 7,000원대 지지권과 추가적인 탄력 보시면서 조금 더 홀딩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온 테크닉스였는데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닌데 종목이 실적이 그렇게 크게 하락할 부분들도 없는데 오히려 주가만 고점 대비해서 한 50% 하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낙폭 과대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말씀드리고 오히려 좀 약간 더 밀렸습니다. 더 밀렸다가 제가 나오는 줄 알고 녹화 날인 줄 알고 그래도 급등을 시켜줘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될 줄 알았었습니다. 네, 죄송하고요. 네, 이런 어떤 낙폭 과대가 시장에서 반응하는 현상 이런 쪽이 일단 포커스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흐름을 맞추게 되면 오늘 당연히 과매도가 해소되는 모습들이 나왔다는 쪽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데 일단 지금 똑같이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낙폭 과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사셨다. 특히 저희 방송을 보고 사셨다라고 그러면 제가 끝까지 말씀을 좀 드려야겠죠. 그러면 일단 수익이 한 8% 정도 나셨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관점 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직전 고점대 부분을 돌파를 하느냐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약 한 11만 원대 전후 정도쯤에서 돌파를 못한다라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일단 수익 실현하십시오.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어떤 바닥을 한번 확인한 게 아니라 한두 차례 더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은 일단 내일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반등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11만 원대에서 11만 원대 이상 부분에서는 단기 수익 관점에서는 한번 챙기시고 다시 주가가 좀 흔들리거나 아니면 실적 발표 시즌까지 좀 기다리면서 다음 전략을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낙폭 과대가 빠르게 한번 반영을 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초점을 맞추면서 돼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보다는 한번 수익 실현을 하자라고 관점 쪽으로 압축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지난주에 추천해드린 종목 잘 가서 정말 좋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추천해드린 종목을 또 이렇게 AS까지 해주시는 정말 좋은 방송이 아닌가 합니다. 네, 이렇게 종목 이렇게 앞으로까지 대응 전략까지 짜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잘 대응해 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세한 종목 리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그러면은 여행지 리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지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여행지는요, 경기도 가평입니다. 가평은 사실 이 수도권과 서울에서 가까워서 많이들 다녀오셨을 법한 여행지기는 한데요. 오늘은 또 이 가평에 있는 유명한 수목원에서 이 봄 축제가 있다고 해서 준비를 다시 해봤습니다. 자, 부장님은 수목원 좋아하시나요? 나무 같은 느낌이 나지 않으십니까? 네, 그렇죠. 네? 예, 그냥 나무 사랑하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뭐 한 주간 이렇게 많이 피곤하고 눈이 뻑뻑하고 그리고 특히 하도 PC 속에서 둘러싸여 있는 이런 저같이 근무하시는 분들께는 더욱더 이런 수목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가서 보통 피톤치드 같은 경우도 충분히 맡으셔서 힐링도 하시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번 주 떠나십시오. 네, 가평 여러 가지 산속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호수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환경을 자랑하고 있는 쪽인데 일단 아침 고요 수목원 쪽에서 축제가 열립니다. 봄꽃 축제죠. 그래서 4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좀 장기간 열립니다. 한 달 넘게 열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보통 꽃 하게 되면은 그리고 봄꽃 하게 되면은 수목원을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도 아침 수요 고목원 아침 고요 수목원 아침 고요 수목원 네 말이 막 꼬입니다. 네 근데 여기는 예전에 혹시 아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좀 연배가 저랑 비슷한 분이시라고 한다면 제가 막 청춘이었을 때 나왔던 영화 중에 편지라고 있습니다. 고 최진실 씨가 출연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유명한 영화긴 하죠. 예, 그렇죠. 네. 그때 나와서 또 사람의 심금을 울렸던 그 장소가 또 아침고요 수목원 이었었고 아직 그때는
예, 나이가 네. 바로 밝혀지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미성년자였죠. 거기까지만. 네. 예, 보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 쪽에서 이 아침 고요 수목원에 대해서 이제 그 봄 꽃이 이제 만개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충분히 가보실 만하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물론 꽃하고 나무가 많겠다고는 알고 있었는데 5천여 종이랍니다. 5천여 종이면은 네, 이걸 다 어떻게 샜는지도 궁금하긴 한데요. 예, 이런 쪽에서 또 만발한 봄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축제도 한번 즐길 만한 장소라고 생각되고 있고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장소가 따로 있죠. 물론 수목원, 아침고요 수목원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많이들 가보신 장소고 가평하게 되면은 서울이나 아니면 경기도 인근 분들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한 번쯤 다 가보셨기 때문에 저걸 뭘 방송을 하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안 갔다 온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번 이쯤에 축제가 열린다라는 얘기를 한번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 봄 축제에서 수목원에서 축제가 열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정말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를 가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봄꽃 여행지 이것저것 다 다녀보시다가 좀 종합적인 곳에서 한 번에 모든 꽃과 나무들을 다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예,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캠핑의 시즌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아웃도어의 또 시즌이고, 성수기죠.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이런 또 이제 아침고요 수목원이 근처에 어떤 또 여러 가지 산과 호수가 이렇게 펼쳐진 데서 한 번쯤 가보시는 것 상당히 추천드릴만 한데요. 그런 가운데 지금 안 해보니까 이제 분재정원이라고 또 있는데 분재는 아시죠? 네, 분재를 아버님들이 정말 좋아하시지 않나 싶은데요. 저희 아버지는 어딜 가셔도 분재 정원 있는 곳을 꼭 가세요. 그러시군요. 네. 예, 그래도 한 분재 하시는 그런 예. 집에는 없는데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이게 일본에서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가요? 예, 그렇게 이게 미니어처를 네. 좋아하는 일본 쪽에서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 아무튼 이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축소하는 현상이죠. 그래서 어떤 나무가 이제 소나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면 어떤 웅장한 모습이 아니라 아기자기하게 만든 그렇죠. 특히 이제 철사를 통해서 이렇게 구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좀 그렇죠. 자연을 소유한다. 어떤 그런 입장 쪽에서 분재 좋죠. 그래서 이 분재 예술의 입장이죠, 그것도. 그렇죠. 예술가 입장이죠.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주가를 자기가 유책한 대로 간다. 예술을 하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분재 정원이 있는데 여기서도 한 100년 이상 됐답니다. 이런 분재를 제작 전시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하경 정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화면에서도 잠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200여 종의 꽃과 100여 종의 나무에서 자라는 식물들 이런 쪽으로 어떤 보통 보면은 지금 아파트 정원만 나가고 하더라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런 울긋불긋한 어떤 꽃이 만개하기 때문에 나올 때도 출근할 때도 기분이 상당히 좋죠. 그런데 이게 더 멀리 또 활짝 펴져 있다라고 하는 저런 분위기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당장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고요 수목원에서 한 번쯤 충분히 즐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가평 쪽으로 가게 되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또 남이섬이 있죠. 남이섬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한번 들르시고 또 한번 약간 여러 가지 장소를 들리신다고 한다면 남이섬 또 유명하죠. 예, 네. 그 이제 이 배우 긴 머리를 휘날렸던 그 겨울연가 거기서 윤사마가 탄생하셨던 그 장소 그 길이 또 남이섬에 또 유명한 또 길이 있죠. 네, 가로수가 메타세콰이어 길이었나요? 네, 저한테 욕하시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나무요. 네, 저 화면에 나오는 가운데 있는 그 길이네요. 그렇죠. 메타세콰이어 길. 예, 거기서 낙엽을 던지고 장난을 쳤었죠. 네. 그런 참 보기 싫은 장난이죠. 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아름다운 길이었는데 이런 길을 필두로 해서 남이섬 또 빠져올 수가 없는 장소고 또 하나 이제 뿌띠 프랑스라고 혹시 자녀분들 아이들 계신 분들은 한 번쯤은 다 가보셨을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네. 특히 아기자기 오밀조밀하게 약간 유럽식 건축물로 장소를 마련했던 그런 장소인데 프랑스 마을을 옮겨놓은 관광지 쪽으로 또 유명하죠. 그래서 가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주차가 지금 협소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보게 되면 또 경사지가 상당히 좀 가파르기 때문에 주차할 때 파킹 잘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또 파킹에서 내려오실 때 상당히 또 애먹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전부터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이들은 먼저 데려다 오시고 파킹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장소는 다녀오셨나 보죠?
그럼요. 벌써 한 두어 번 정도 갔다 온 것 같은데. 그 자녀분들이 많이 좋아하나 봐요. 그렇죠. 그냥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야, 그 아빠와 엄마들은 사진 찍는다고 정신없고, 네. 예, 그런 곳인데, 갈 때마다 저는 비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네, 비와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에 대한 기억 때문에 그렇게 썩 차라리 에버랜드를 가면 갔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관계자분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뿌티프랑스까지 한번 보시고 그리고 또 약간 캠핑이나 아웃도어를 좀 더 즐기시겠다 그러면은 또 가평 근처에 유명한 산이 많죠. 네. 유명하다 보니까 유명산입니다. 네. 정말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방금 지어냈습니다. 네. 그거와 함께 이제 명지산 또 그 가까운 데 있었죠. 그래서 명지산 같은 경우는 또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단풍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어떤 그 산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은 그래서 산의 분위기 충분히 느낄 수 있고 거기다가 가평 쪽에는 또 빠질 수 없는 게 청평호수, 호명호수 또 다 같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서 뭐 레포츠를 지금 바나나 보트부터 여러 가지 탈 것들이 있는데 즐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날씨에 아직은 춥죠. 그렇죠. 네. 예, 이 날씨에 즐겼다가는 바로 감기 걸릴 수 있기 네. 때문에 어떤 전문적인 분들이 하시는 거 그냥 구경하시고 그냥 오리배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리 아픕니다. 네. 그래서 이런 또 용추 계곡도 있죠. 빠질 수 없는 용추 계곡.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아직 여름으로 가긴 전이지만은 이런 때 봄을 또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산과 어떤 계곡 그리고 또 하나 호수 이렇게 또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에서 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수목원들, 5천여 종의 꽃과 나무들이 있는 수목원이 있는 곳, 그리고 이 남이섬과 뿌티프랑스 아이들을 위한 관광지까지 마련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또 이렇게 가평하면은 먹거리로는 또 닭갈비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닭갈비는 춘천에서 더 유명한 음식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 근처에 있다 보니 가평에서도 숯불 닭갈비, 양념 닭갈비 역시 유명하다고 하니까 가신 김에 맛보시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행지 소개 오늘도 좋은 곳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이 여행지에 가기 위해서는 또 저희가 자금을 모아야겠죠. 우리에게 수익을 실현시켜줄 종목 무엇이 있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 실현을 위한 종목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부장님, 이번 네. 주에 준비되어 있는 첫 번째 종목은 어떤 것인가요? 네, 이번 주도 달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두 종목을 달려서 또 다음 주에 환하게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 되는 게 또 제 역할인 것 같은데요. 네, 신납니다. 네, 그래야 됩니다. 예. 앵커님도 한번 사보세요. 네. 네, 지금 좀 고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아직도 안 하셨어요? 예. 종잣돈이.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PD님한테 어떻게 출연료 값을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또 두 종목인데 한 종목은 이제 지금 가장 뜨거운 쪽이 바이오 업종이죠. 네. 바이오 업종인데 의외로 이 종목이 덜 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바이오 그렇죠. 종목들 다 이만큼씩 다 올라갔는데 아직 과거에는 부각을 받던 종목이죠. 근데 이 정도밖에 안 올랐다. 그러면 그 갭을 좀 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 쪽에서 한 종목을 말씀드리고요. 또 한 종목은 작년에 그 실적에 대한 기준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가 막상 실적이 안 나오니까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다가 이를 좀 회복하는 관점 쪽에서 변화할 수 있는 종목, 이 두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셀 바이오텍입니다. 네, 바이오텍을 팔아라. 셀 이 의미가 아니고요. 예. 네. 셀 바이오텍 하게 되면은 혹시 앵커님께서는 유산균 관련된 제품 드십니까? 네, 저는 좋아해요. 네, 어떤 드링크. 저는 떠먹는 걸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네. 이 셀바이오텍이 그런 유산균을 로 만든 요구르트를 만드는 업체이긴 하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보통 업체 제품명을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듀오락입니다. 네. 설명했습니다. 예, 근데 이쪽이 이제 보통 보면은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뭐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외나 아니면은 어떤 간혹 어떤 잡지나 이런 데서는 좀 보입니다. 좀 관심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저는 잘 보이는데 혹시 이런 쪽에서 이제 프로바이오틱이라고 하죠. 예, 보통 유산균이 이제 저희가 유산균을 섭취를 했다. 그러게 되면은 만약에 요구르트를 한 병을 드셨어도 이게 장까지 살아갔을 때 위에서 위산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크지 않답니다. 그런가요? 근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코팅 기술이죠. 네. 이 코팅 기술을 통해서 장까지 살아가서 장에서 활발한 장 운동을 통해서 저희의 최종 목표, 배변 활동을 잘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닌가. 이 관련된 유산균 관련된 쪽에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게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약간 의약업과 관련돼서 바이오 쪽과 관련돼서 어떤 유산균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만드는 어떤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과거부터 상당히 부각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 프로바이오틱 관련된 유산균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좀 기술이 좀 집약된 부분들, 그리고 독보적인 좀 기술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이런 쪽에서 유럽 쪽의 수출이라든가 이런 어떤 수출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좀 개선되는 모습들이 확인되기 시작했고, 올해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개선되는 쪽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주춤했다는 측면들이 부각을 받을 텐데요. 일단 실적 흐름들을 잠시 보게 되면은 2012년도에 한 250억 정도 매출액이 나오던 회사가 작년에 한 400억까지 늘었고, 올해 한 490억, 약 한 500억대 근접하는 실적까지 좀 보여줄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순이익 영업이익 한 60억대 회사가 똑같이 한 2배 정도, 한 3, 4년 만에 2배 정도 수준까지 이끌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매년 실적이 성장하는 회사 쪽으로, 어떤 바이오 쪽에서도 이런 실적 개선세가 이런 식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회사를 찾기는 좀 힘듭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셀트리온 같은 그런 회사처럼 어떤 실적은 계속 매년 좋아진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 쪽에서 또 하나 이 회사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또 중요한 부분들은 부채가 없습니다. 특히 R&D나 아니면 어떤 투자를 했었을 때 어떤 성과를 위해서 계속 개발을 한 게 아니라 이 개발한 성과를 가지고 회수가 되는 단계에 있다 보니까 부채는 거의 없는 상태에서 유보율이 1000% 정도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재무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단 이익이 나는 국면, 즉 100억대 나는 국면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비교한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시장에서 바이오 업종들을 보는 상황들, 바이오 업종들을 보는 시각이 지금 당장에 주가가 고평가인 측면들보다도 일단 실적이 개선돼서 계속 안정적인 모습들을 끌고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거기에 부합할 수 있는 회사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바이오 업종 쪽에서도 먼저 주가가 탄력을 받았던 모습들인데, 바이오 업종이 부각되기 전에 올해 작년 12월 달부터 올해 1월 달까지 주가가 먼저 한번 상승을 했었죠. 그러다가 오히려 지금은 약간 유전체 개발 쪽, 그리고 약간 그 새로운 신약 관련된 쪽, 이런 쪽으로 좀 부각을 받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종목들이 급등하는 경우가 나왔고요. 네, 그런 사이에서 오히려 실적이 꾸준한 바이오 업종인데도 그걸 못 따라갔다가 이번에 다시 이를 좀 반영하는 그런 측면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좀 쉬었다가 바로 빠르게 직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거기에 무게를 두면서 포인트를 맞춰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한 2월 달부터 지금 4월 달까지 약 한 2개월 정도까지 기간 조정이 좀 걸린 만큼 기간 조정 이후에 어느 정도 막바지 국면이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빠르고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차원에서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 특히 이제 가장 저항이 좀 심한 가격대는 72,000원대라고 생각됩니다. 이 72,000원대 부분을 일단 빠르게 돌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들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차원에서 여전히 소외됐다가 어떤 지금 나오고 있는 거래량의 강한 급증과 함께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추가적인 탄력은 받을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목표가 75,000원대,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가격대 정도, 75,000원 정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62,000원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시 한번 이번에 나왔던 어떤 저점대를 다시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62,000원을 손절가로 대가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주 제시해드린 첫 번째 종목 셀바이오텍입니다. 이 종목은 바이오주로 분류되는 종목인데요. 그동안 상당히 바이오주가 많이 오른 데에 비해서 소외되고 있던 업종이었습니다. 자,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제는 이미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앞으로 오를, 남들이 아직 신경 쓰지 못한 종목을 볼 텐데요. 그런 관점에서 이 바이오 업종 중 소외 관점으로 볼 때 투자 매력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월 21일 화요일 현재 시간으로 주가 68,200원 보이고 있고요. 목표가는 75,000원, 손절가는 62,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이번에 알아볼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작년에 성장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부각을 받았었는데 그에 맞는 걸맞는 실적을 못
이어가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다가 다시 이를 좀 반발이 일어날 수 있을 시점 이런 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1사분기 실적이 발표될 시점이니까 오히려 기대를 좀 해볼 만한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솔로에타라는 종목입니다.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네, 어떤 종목인가요? 예, 일단 보유하셨던 분들 애타셨죠. 그렇기 때문에 솔로에타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런 젖을 애드립은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게 매력이죠. 정말요? 그만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전자파 차폐, 그러니까 전자파를 차단하는 어떤 그런 쪽의 어떤 물질, 그러니까 특히 관련된 어떤 전문 EMC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쪽에서 어떤 전도성 테이프, 전도성 쿠션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안테나 같은 경우도 어떤 전도성의 물질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어떤 무선 충전기 관련해서도 지금 이번에 갤럭시 S6가 처음으로 번들로 제공되는 상황이 나오는데 그 관련된 쪽에서 무선 충전 관련된 부분들도 전자파 쪽에서의 흐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관련된 수혜주 쪽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흐름으로 많이 쓸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좀 소형 가전기기 즉 어떤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납품을 하기 때문에 솔로에타에 대한 실적이나 흐름들이 기반이 찾을 수 있는 모습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갤럭시 관련된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부각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갤럭시 S4 이후에 어떤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진감이 그대로 나타났었고요. 올해부터는 그와 반대되는 모습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관점 쪽에서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2013년도 같은 경우 강한 실적 흐름들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 170억대, 매출액 1000억대. 그러니까 즉 매출 대비 순이익률은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쪽이 나오면서 시장에 대해서 부각을 많이 받았다가 작년 같은 경우 매출이 확 줄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스마트폰 쪽으로 진입하는 어떤 그런 매출 자체가 줄었다는 얘기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4사분기는 적자까지 발생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줄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오히려 좀 길게 본다고 한다면 상장하고 나서 17,000원대 있던 주가가 17,000원대까지 가는 주가가 7,000원까지 하락하는 그런 어이없는 현상까지 좀 이루어졌었고요. 그러다가 올해에 대한 실적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기대감과 함께 주가는 좀 다시 올라오고 있는 이런 패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당장 올해 1사분기부터는 약 한 30억대 순이익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분기별로 봤을 때 이런 실적 흐름들이 유지만 된다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제 2013년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약 한 120억대, 150억대까지 수준이 실적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 일단 실적이 부진한 흐름들 때문에 시가총액이 줄었던 약 한 1,300억대까지 줄었던 흐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부분을 좀 더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 쪽에서 실적 회복을 키워드로 삼고 주가를 좀 지켜보셔도 될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여전히 또 재무구조는 양호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재무구조가 떨어지는 종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 17% 그리고 유보율 1100% 정도 양호한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아직 실적만 회복되면은 주가는 바로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그런 관점 쪽에서 실적이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쪽에 베팅을 하는 쪽은 기관입니다. 최근 들어서 11,000원대 중반대부터 기관의 매수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런 상황 쪽에서 주가에 대한 변화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차원이다 보니까 일단 3월달까지 주가는 꾸준히 가다가 약간 가격과 기간적인 조정에 대해서 좀 더 조정권을 좀 보였었고 그러다가 기관이 다시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다시 턴하기 시작하는 그런 패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11,500원대 부분이 강한 지지권으로 밑으로 밀렸다가 올라온 만큼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어떤 주가에 대한 어떤 단기 지지권 역할로 하리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 상황 쪽에서 직접 고점대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을 조만간 보여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3월달에 보여줬던 13,000원대 부분을 안착을 할 걸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차적인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저항은 13,000원이지만은 이 부분은 돌파를 시도하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다음 이격에 대한 저항이 보이고 있는 14,000원 정도까지를 일단 목표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지난 저점대 부분을 다시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손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1,700원 정도를 일단 손절가로 대응하는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두 번째로 알아본 종목은 솔로에타입니다. 이 솔로에타는 전도성 테이프 등을 취급하는 업체인데요. 이 종목은 이 실적 장세가 한창인 요즘에 실적 개선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가의 본질은 실적이니만큼 투자 매력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4월 21일 화요일 종가 기준으로 주가 지금 현재 12,050원 보이고 있고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1,7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주식회사 여행가자 오늘 4월 넷째 주 여행지와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요즘 우리 증시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봤을 때 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증시의 매력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기분 좋은 증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분들께 투자 전략 한 가지 추천해 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투자 전략은 또 전문가들의 수다에서 말씀드려야 되겠죠. 네, 예, 미리 땡겨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그때도 제가 전문가들의 수다 때도 그렇게 큰 얘기는 안 드렸고 충분히 시장을 즐기자라는 얘기밖에 안 드렸습니다. 지금 더할 나위 없이 이런 때 좀 바싹 당겨 놓으셔야죠. 예, 바싹 이럴 때 특히 좀 자금을 오히려 예금을 들으셨다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은 예금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주식시장에 노크를 하시고 오히려 짧은 수익이라도 단기적인 관점이라도 수익을 계속 쌓아나가면서 어떤 1년 장사를 하실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때 집중하셔야 오히려 수익이 좀 더 커지고 그래서 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들이 같이 겹쳐져 있고 그리고 특히 최근에 단기적으로 한 2150까지 올라오면서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다라고 표현을 쓰는데 저는 불만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특히 전고점을 넘어가야 이제 많이 올랐다는 표현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아직 직전 고점 때 2230, 한 50 이 정도 부분까지도 가지도 않았는데 많이 올랐다는 표현을 쓰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 정도는 넘어가서 탄력을 한번 쭉 보여야 이제 좀 올랐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 텐데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종목들 그리고 특히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발표가 막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관련돼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나 개선되는 종목들 꾸준히 접근하시고 대응하신다고 한다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앵커님도 계좌 투자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계좌는 태워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준비만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문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이 좋은 흐름 타고 있는 시장 상황 열심히 즐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여행지는 경기도 가평이었고 저희가 추천해드린 종목은 셀바이오텍과 솔로에타였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추천해드린 종목으로 이번 주에도 수익 실현 잘하셔서 이 날씨 좋은 요즘에 여행 즐겁게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